사업의 핵심은 고객이라든가 소비자 또는 일반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사업화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 사회라든가 그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는 수요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당연히 이 실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의식주 소비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소비재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이 정말 뛰어난 기업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성비도 있고 그리고 퀄리티라던가 디자인도 굉장히 좀 뛰어나다. 다른 게 다 설명 필요 없이 그냥 한국 제품이 좋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먹힐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지금은 패션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푸드 쪽, 그 다음에 뭐 코스메틱,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확장할 계획인데, 저희가 각 지방이든 전국이든 소규모의 정말 뛰어난 그 제품들이라던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개인 혼자서 프랑스 진출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쪽에 B2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뭐 고민 없이 그냥 저희랑 계약을 하고 이제 저희 쪽에 물건만 전달을 해주면 그걸 저희가 받아서 프랑스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정말 현지 그 유통망을 통해서 또 배달을 하고 있고요. 해외 물류 수출부터 이제 행정, 프랑스 행정 업무, 그 다음에 현지에 있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들 다 판매 정상까지 전부 다 하거든요. 유럽 진출을 돕는 핵심 서비스라는 거는 개개별로 소규모 업체들이 프랑스를 가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저희 다나야드에 입점만 하거나 저희 다나야드에 딱 함께를 하면 뭐 부산이든 뭐 대구든 뭐 어디 강원도든 그냥 저희 쪽에 상품만 갖다 주시면 돼요. 상품만 갖다 주시고 왜 그 브랜드에 대한 뭐 철학이라든가 그런 게 정하셨는지 뭐 그런 스토리, 그런 것들한 그 한국적인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만 탄탄하면 뭐 모든 건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중소 신생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제 유럽 진출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 입점한 업체들은 같이 함께 하는 파트너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떠야 저희도 이제 매출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생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꼭 법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업자 개인이든 뭐 법인이든 경쟁력만 있고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저희랑 핏이 맞고 프랑스 시장에 맞는다고 하면 뭐 어디든 상관이 없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한번 작년 3, 4월에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고요. 프랑스 사람들, 소비자들 저희 쪽에 방문을 해서 구매를 한 분들이라던가 이제 접해본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프랑스 파리에 좀 한국 옷들이 좀 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식적인 판매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브랜드들 한국에서 유명하냐, 디자이너 누구냐, 이렇게 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는 게 이러면 이 우리나라에 경쟁력 있고 굉장히 뛰어난 신생 디자이너라던가 브랜드 옷들이 많은데 그런 옷들로 저희가 프랑스 시장을 공략을 하면 더 좀 경쟁력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데이터와 그 당시에 저희가 얻은 그 소비자들, 현지 소비자들의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팝업 때는 또 그거에 대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 또는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목표는 당연히 저번보다는 2배 이상의 매출이라던가 방문객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패션 관련해서의 그 좀 원대한 목표는 나중에 이제 저희 한국 분들이 프랑스 파리에 이제 여행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저희 다나야드 상설 매장을 보시고 이제 한국 패션도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상징성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랑스 소비자들, 저희의 주 타겟 그 고객층이 유명한 한국 브랜드를 한번 말해봐라 했을 때 저희 쪽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사들의 그 브랜드명이 딱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목표거든요. 예를 들어 핵심은 이제 좀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최선의 이제 그 결과를 도출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B2C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주문이 가능하고, 또 유럽 시장은 EU로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독일에서 주문할 수도 있고 폴란드에서 주문할 수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쌓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나라로 또 저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연령별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옷의 스타일에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린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프랑스 내에서도 남부의 어떤 도시들은 어떤 게 잘 팔렸고 그런 것들을 정말 의미 부여를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 좋은 정보를 저희가 의미 있게 하는 게 저는 목표입니다. B2B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18개사 브랜드가 있지만 나중에 뭐 50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는데 AI를 통해서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판매 수량,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결과를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B2C, B2B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쌓이는 거를 AI로 학습을 시켜서 평소에 프랑스에서 옷을 구매할 때 그 성향과 패턴, 그 다음에 선호도,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추구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저희 플랫폼이나 저희의 솔루션에다 입력을 하면 그룹화가 돼서 저희가 딱 뭐 C타입이다. 그러면 그 C타입에 맞는 저희 쪽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큐레이션 형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더 확실한 정답과 더 확실한 그런 선호도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AI 기반의 그런 그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2B 요소에서 이 AI의 그 기술 개발, 이게 왜 좋냐면 장점은 B2B 이제 그 브랜드사 업체들을 만나 뵙게 되면 일단 프랑스는 진출은 하고 싶은데 본인 그러니까 그 패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과연 먹힐까? 잘 통할까? 그게 제일 핵심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실제로 판매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판매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프랑스에 자회사가 있고 프랑스에서 팝업 스토어도 하며 온라인 판매를 하고 또한 이 현지 시장 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쪽에 입점한 브랜드사들에게 요번 연도의 FW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사들의 어떤 제품 스타일의 어떤 색상, 어떠한 소재의 면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재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이 팔렸다라는 걸 저희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API에다가 그 저희 쪽에 입점을 하고 싶어하는 브랜드사가 또는 이미 입점한 브랜드사에서 상품 이미지를 이제 저희 쪽에 그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소재, 색상, 스타일 그런 것들을 저희 솔루션에 딱 등록을 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팔릴지 안 팔릴지에 대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솔루션으로 이제 내놓는 게 저희의 기술 개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나중에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가 프랑스나 유럽 쪽을 진출하려고 할 때 저희의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실제 안 팔아 보더라도 성공하냐 안 하냐의 그런 퍼센트를 수치적으로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켓플레이스의 핵심은 많은 소비자들의 데이터 정보를 잘 분류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데이터 기반으로 AI를 통해서 하게 되면 B2C든 B2B든 양방향으로 더 합리적인 결과를 서로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 전략은 저희는 무조건 현지 역량을 계속 끌어올리고 극대화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당연히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린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현지에서의 그 반응들을 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반영하는 것, 그게 제일 핵심적인 전략이고, 그리고 슬로크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모습은 이제 유럽 1등 한국 소비재 그 유통 판매 마켓플레이스가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지방, 한국 지방 어디든 정말 뭐 혼자 1인 대표님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이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정말 기발하다. 그럼 저희는 이제 슬로크는 각 나라의 그 특성들을 다 분석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필요한 부분을 한국에 괜찮은 경쟁력 있는 제품들로 저희가 이제 채워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발굴들을 잘 해서 이제는 약간 상징적으로 유럽 진출에 있어서 또는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소비재 관련해서는 슬로크를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게 제일 좀 손쉽고 빠르고 좀 효과적이다 라는 인식을 좀 한국 B2B 시장에는 저희가 심어드리고 싶고, 또 유럽이나 글로벌 소비자한테는 슬로크를 통해서 뭔가 접하는 한국 브랜드나 상품들은 믿을 수 있다, 굉장히 좋다,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저희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패션 쪽을 이제 어느 정도의 좀 궤도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푸드로 넘어가고 있는 게 저희의 이제 단기적인 목표입니다.